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제조업 혁신 전략인 인더스트리 4.0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2011년 저성장, 고령화,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그동안의 과학기술 육성 정책을 수정,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발표하였고, 이 중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입니다. 사물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을 제조업과 융합시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독일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독일은 2020년까지 인더스트리 4.0의 생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0년 내에 비즈니스 모델을 전 세계에 확산하며 2025년까지 독일의 산업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20세기 초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자동차 산업의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듯이 앞으로는 스마트 공장이 제조 원가 구조를 완전히 바꾸게 될 것입니다. 노빌리아의 스마트 공장은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노빌리아의 고객들은 색깔 85가지, 크기 215가지 중 자신이 원하는 주방 가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등이나 연기 흡입 렌즈 후드 등의 탈부착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노빌리아는 2만 가지도 넘는 조합의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요구가 워낙 다양해 제품 제작의 복잡도는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지만 스마트 공장 도입 후 생산성은 오히려 매년 2%씩 늘고 있으며 제품 만족도는 평균 90%로 독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제품 평균 가격은 6,000유로로 독일 주방 가구 평균인 5,200유로보다 훨씬 높지만 개인화한 주방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을 포착하여 전사적으로 달려들어 스마트 공장을 구축한 것이 큰 성과를 낸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 4.0 독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4차 산업혁명 그 공식적인 이름은요, 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데요. 자, 인더스트리 4.0은 그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독일의 국가과학기술 육성 정책인데요. 자, 이런 하이테크 전략 2020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4.0의 목표가 무엇이냐? 자, 독일 그러면 대표적인 제조업 강국이죠. 그래서 그러한 제조업 강국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서 자, 새로운 산업혁명을 리드하겠다는 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목표인데요. 일단 그 독일은 제조 강국이긴 합니다만 자, 현재 그 중국이라든가 인도와 같은 신흥 제조업 그 국가들의 도전을 받고 있고요. 또 지난 그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에서는 미국의 어떤 뒤처지는 자, 그런 실패 경험이 있다 보니까 자,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인 경우는 독일이 주도하겠다고 해서 내세운 전략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4.0은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조업 발전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전략이 성공하게 되면 약 30% 정도의 제조업 생산성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을 유발시킨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하이테크 전략 2020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는 것은 2011년도에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 국가과학기술 육성 전략이라고 세우는 정책인데요. 말 그대로 2020년까지 자, 5대 핵심 기술 개발 분야를 선정해서 거기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한 전략이 바로 하이테크 전략 202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5가지 전략은요, 기후에너지 분야고요, 그 다음에 건강영양 분야랑, 그 다음에 교통 분야, 안전 분야, 통신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독일에서 하이테크 전략 2020이 나오게 된 가장 큰 배경이 바로 뭐냐면 2008년도에 그 미국을 필두로 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죠. 자,
자, 근데 그 2008년도 금융위기 이전에 전 세계 최대 수출국이 바로 독일이었거든요. 자, 현재는 중국이 최대 수출국입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독일이 세계 최대 수출국이었습니다. 자,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 보니 2008년도 금융위기에 가장 큰 피해도 독일이 입었고요. 자, 그 결과로 2009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저성장,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럼 독일 정부 당국에서는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또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분야별 핵심 기술을 선정하는 자, 이런 첨단 기술 전략 2020, 하이테크 전략 2020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하이테크 전략 2020의 하나의 전략으로 나온 인더스트리 4.0의 거의 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자, SAP 전 최고 경영자 헤닝 카커만이라는 분인데요. 자, SAP 그러면 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ERP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헤닝 카커만은 다음과 같이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이 이제 고비용 국가이다 보니까 이 독일이 자국 내에서 생산 거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을 단행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일이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만약에 이런 인더스트리 4.0을 그 도입하지 않게 되면은 결국은 중국이라든가 인도와 같은 저비용 국가로 공장들이 계속 이전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독일이 이런 제조 강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더스트리 4.0은 필수적이라고 평가를 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우리가 앞에 그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다시피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도입이 되고요. 자,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자동차 사업에 적용되면서 포드와 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2차 산업혁명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바로 스마트 공장인데요. 이런 스마트 공장을 짓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발생하는 제조 원가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바로 이 헤닝 카커만의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은 이런 스마트 공장이 이 독일에서는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인더스트리 4.0의 배경 중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차 산업혁명 때 독일의 어떤 실패 경험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독일이 제조 강국이긴 합니다만 3차 산업혁명인 정보통신혁명에서 미국에 뒤처졌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윈도우 운영체제한테 시장을 다 선점당하고요. 마찬가지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과 같은 그 기업에게 주도권을 다 빼앗겼습니다. 자, 독일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회사가 지멘스인데요. 지멘스조차도 2005년도에 휴대폰 시장에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3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로 등장하는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이 다시 가져오겠다는 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하나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배경이 바로 높은 비용이라는 겁니다. 독일은 일단 그 인건비가 좀 비싸다는 것이죠. 동유럽이나 아시아보다 임금 체계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인더스트리 4.0을 그 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이 제조해서는 그러한 인건비에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독일은 환경 문제가 또 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 원자력 발전을 거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이 환경적으로는 안 좋지만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체계인데, 자, 독일은 원자력 발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전기 요금도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건비도 비싸고 이런 유틸리티와 같은 전기 요금도 매우 비싼 편이다 보니 그 인더스트리 4.0의 그 등장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이러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마트 공장의 최종 목표는 맞춤형 생산입니다. 지금처럼 그냥 그 고객의 어떤 선호도를 무시한 채로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즉시 만들어주는 맞춤형 생산 체제인데, 자, 이러한 맞춤형 생산이 달성하려면, 자, 전통적인 제조 산업에 현재 ICT 기술을 결합한 이런 공장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마트 공장은 그 산업 기기랑 모든 생산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서 고객의 선호도를 전부 반영할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물 인터넷 기술하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CPS라고 해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자, 이러한 기술 체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이 구현이 되게 되면 생산, 물류, 서비스까지 하나로 연결이 돼서 고객의 어떤 맞춤형 생산을 달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 제품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려면 자동차 매장이나 또는 자동차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을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준 물건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고르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내가 진짜 원하는 제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스마트 공장이 달성이 되면 고객은 그 본인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엔진의 종류라든가 차량의 색상이라든가 다양한 면을 본인의 선호도로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스마트 공장은 이 모든 게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그러한 정보들을 계속 취합을 해서 제조 직전까지 업데이트하고 또 그 고객은 또 중간에 그걸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색상을 선택했다가 아직 제조가 안 됐으면 다른 색으로 바꿀 수 있다든가, 자, 이런 식의 어떤 그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한 맞춤형 생산을 달성하겠다는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의 그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스마트 공장이 달성되는 것이 바로 그 인더스트리 4.0의 또 중대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2025년도까지요, 독일 내에 있는 모든 제조업 전체를 하나의 단일 가상 공장화 시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공장을 연결해서 A란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를 서로 연계를 해서 어떤 자동차 회사가 부품이 모자르다 싶으면 그 자동차 회사가 그럼 자동차 부품 회사가 즉시 그걸 조달해 준다든가, 그래서 하나의 어떤 통합된 공장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 전 세계 시장을 실시간으로 고객의 수요를 파악해서 맞춤형 생산을 달성하겠다는 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 경제에너지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예측을 합니다. 자, 2020년도까지 인더스트리 4.0의 정책의 부가가치는 1,530억 유로 정도라고 봅니다. 1,530억 유로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거의 한 200조 정도 가까운 그 경제 규모, 부가가치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더스트리 4.0을 구현시키는 이제 대표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수직적 통합 기능인데요. 자, 수직적 통합이라는 거는 제조라는 과정하고 또는 그 기획이라는 과정, 주문이라는 과정,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합시키겠다는 건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문하는 단계에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선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제조 단계까지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소비자 맞춤 생산을 하겠다는 게 바로 수직적 통합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수직적 통합을 한 가장 대표적인 독일 기업이 노빌리아라는 기업인데요. 이따 잠깐 설명드릴 건데, 자, 그 노빌리아는 대표적인 독일의 그 부엌 가구 제조업체입니다.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노빌리아가 바로 이런 맞춤형 생산을 가장 잘 구현한 기업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노빌리아는 1년에 58만 세트의 맞춤 제작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엌이라고 하는 거, 부엌 가구라는 거는 그 주부들이 굉장히 그 개인적인 선호도가 차이가 많은 그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객이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특정한 어떤 부엌 가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부가가치가 있는 제조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구현시킨 게 바로 노빌리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빌리아에서는 그 컴퓨터 시스템이 개별 주문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부품이나 조립 등을 제어하는 과정을 만들어냈고, 그게 바로 스마트 공장의 대표적인 하나의 어떤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인더스트리 4.0을 통해서 그 등장하는 기능이 바로 수평적 통합입니다. 수평적 통합. 수평적 통합이라는 거는 우리 공장하고 다른 회사 공장, 또 우리 기업 내에 다른 공장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거나 또는 물류를 통합한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통합해서 수평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는 독일 내에 있는 모든 공장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업 대 기업, 공장 대 공장 간에 어떤 협력, 정보를 서로 공유해서 만약에 A라는 공장에 어떤 부품이 부족하다. 그럼 그 해당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그곳에 물건을 빨리 갖다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적시에 부족한 자원을 빨리빨리 조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바로 수평적 통합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인더스트리 4.0로 달성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세 번째 기능이 뭐냐면 기하급수적 기술인데요. 말 그대로 기하급수적 기술인 건 뭐냐면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그 성과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달성이 됐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서 엄청난 효율성이 증가하고요. 또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그 설비가 고장난다든가 또 제품이 결함이 생긴다면 굉장히 그 효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공장의 세 번째 어떤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러한 그 품질 관리를 또 가장 잘 달성한 기업 중에 하나가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지멘스는 제가 다음 차시에 굉장히 더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멘스가 그 스마트 공장을 달성한 대표적인 공장이 그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인데요. 아주 우리 산업혁명 4.0에서는 가장 유명한 공장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는 75%의 자동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의 75%는 기계가 다 하고 사람은 나머지 25% 업무만 하게 돼 있고요. 두 번째, 이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킴으로써 제품 100만 개당 결함은 한 12개 정도로 굉장히 불량률을 낮췄는데, 이게 바로 그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킨 효과라고 하니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어떤 기능 또 결과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인더스트리 4.0의 최종 목표는 독일이 제조 강국으로서 다시 한번 그 위상을 찾는 거를 목표로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켜야 합니다. 스마트 공장의 핵심은 맞춤형 생산하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기하급수적인 어떤 효율성을 달성하는 게 바로 인더스트리 4.0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인더스트리 4.0을 구현시킨 대표적인 독일 기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 노빌리아라는 기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맞춤 주방 가구 기업인데 독일 주방 가구 그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독일 전체 시장 점유율의 한 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연 매출액은 한 10.2억 유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노빌리아라는 기업은 2012년도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게 되는데요. 자,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면서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그 다양한 제품을 한 생산 라인에서 만들 수 있게끔 만든 공장이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부엌 가구라는 걸 잘 생각하시면 맞춤 가구니까 특히 주부들, 소비자 중에서도 주부들이 개인적인 선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나는 색상을 뭐 하고 싶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수많은 품목의 제품들이 있을 건데 그 제품 품목마다 생산 라인을 다 만들어낼 수는 없죠.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생산 라인은 하나인데 그 생산 라인 하나에서 이러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때 가장 필요한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입니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 중에서도 또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이런 그 센서 기술인데요. 자, 이런 그 전자 태그를 뭐라고 하냐면 RFID라고 합니다. 그럼 RFID라는 거는 주파수를 통해서 어떤 그 해당되는 정보를 주고받는 기술을 RFID 또는 전자 태그 기술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그 지하철 탈 때 그 무선으로 이렇게 우리 교통카드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다 대표적인 그 RFID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공장 그 생산 설비나 부품에 전부 이런 RFID가 붙어 있어서 설비랑 부품이 서로 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부품은 어떤 식으로 조립해야 된다는 거를 생산 설비가 인지하면서 서로 상호 그 통신을 통해서 제조를 하는 그 기능이 바로 RFID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 구축이 되면서 결국은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맞춤형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든 게 바로 2015년도에 구축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빌리아의 경우에는 고객이 이제 물품을 주문하게 되면 MES, ERP라고 해서 그 각 주문마다 필요한 부품을 그 시스템이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MES라는 거는 그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이라고 해서 그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그냥 생산 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생산을 관리하는 ERP가 주문할 때마다 A라는 고객이 어떤 주방 가구를 주문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그 제품에 필요한 부품을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품에다가 고객 정보가 들어간 바코드나 RFID 태그를 부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조립 공정에 대해서 그 MES ERP 그 시스템이 자동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주문할 때마다 해당되는 부품에다가 이런 태그를 부착해서 해당되는 기계 장치가 조립을 할 수 있게끔. 근데 그 조립도 자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지금 설명드린 어떤 스마트 공장의 시스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그 부품 하나하나마다 태그나 바코드가 붙어 있다 보니까 모든 부품을 개별로 식별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조립 공정마다 실시간으로 지금은 어떤 업무부터 먼저 해야겠다, 이제 순서를 이렇게 매기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작업을 하다가 그 불량이라든가 어떤 불편이 발생하게 되면 원인 규명을 해서 효율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달성이 되면 어떤 상태까지 가냐면 어떤 고객이 주문한 키친이 들어가는 부품이 지금 언제 어디까지 작업이 되며 그래서 언제까지 도착이 가능한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스마트 공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노빌리아의 그 스마트 공장에서는 자, 고객은 색을 85가지, 또 크기가 215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선택된 조합을 쭉 정리하다 보면 한 2만여 종의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고객은 자기 선호에 맞는 어떤 제품을 선택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러한 공장을 운영하는 데는 직원이 한 2,800명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자, 이 공장에서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2,870세트의 주방 가구를 제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인 1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스마트 공장 도입 이후에는 생산성이 매년 2%씩 증가한다고 하니까 자, 이런 생산성 증가도 중요한데 문제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을 또 좀 높게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은 6,000유로 정도라고 해요. 근데 독일 일반 부엌 가구의 평균 가격이 5,200유로니까 한 800유로 정도의 가격을 더 매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800유로의 가격이 원가는 절감된 상태에서 가격을 더 붙이니까 이 부분이 바로 이 기업의 이익으로 다 창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는 가격은 더 비싸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의 제품 만족도는 90% 정도라고 하니까 굉장히 높은 그 고객 만족도를 자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빌리아가 이렇게 그 공장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 1990년도 정도에 자동화라는 걸 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 당시 자동화 기술로는 고객이 그때그때마다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제품, 그 복잡성이라든가 배송 시간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그 주방 자체가 개인화되다 보니까 이런 욕구가 더 증가해서 자, 이걸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공장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부품마다 서로 그 전자 태그가 붙어가지고 서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 부품이, 그 제품이 현재 부품이 어디가 있으며 얼마 정도 제조 정도가 됐는지 또 혹시나 그 돌발 상황에 대해서도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뭔가 서로 교신을 하면서 자, 이런 기술이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은 자, 독일의 그 산업혁명 4.0 정책하고요. 독일의 대표적인 노빌리아 기업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독일의 대표적인 그 산업혁명 정책 기업인 시멘스랑 보쉬에 대해서 같이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업체인 보쉬는 전기전자기기와 자동차 부품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실시간 데이터 평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으로 생산 방식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라인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해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고 클라우드 서버는 3D 영역에서 이 제품을 구동하며 가상으로 제품의 결함을 체크하고 더 나은 생산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공간이나 제품 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디젤 엔진 핵심 부품인 연료 인젝터에 RFID를 부착해 수십만 개 사양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는 생산 정보를 실시간 단위로 고객사와 공유해 원하는 맞춤형 제품으로 제조하는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곳이 1847년 설립된 전기전자 전문기업 지멘스입니다. 지멘스의 생산 현장은 빅데이터를 비롯한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과 같은 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합니다. 지멘스 생산 라인의 기계는 마치 사람처럼 서로 소통하는데 개별 기계가 정보를 생산해 다른 기계에 전송하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기계는 작업의 종류와 속도를 조절하는 식이어서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독일 남부에 있는 암베르크의 지멘스 공장은 1989년 설립돼 지금까지 동일한 규모와 직원 수를 유지하면서도 설립 시점과 비교해 8배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5배 많은 품목의 제품을 생산하며 공장의 자동화율은 75%를 넘습니다. 현장 직원들은 불량으로 판명된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등 생산 전략을 수립하는 업무만 담당합니다. 컴퓨터가 하루에 분석하는 데이터만 5천만 건으로 매년 182억 건이 넘으며 수만 개의 부품마다 일련 번호가 있어 이상이 발생하면 어느 지점에서 어떤 부품이 잘못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 4.0 독일. 자, 이번 시간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그 산업혁명 4.0,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기업인 보쉬와 지멘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쉬라는 기업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보쉬라는 기업은 그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회사가 있고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보쉬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80년도에 발명가 그 로버트 부시라는 분이 독일에서 설립한 그 부품 회사가 바로 보쉬인데요. 현재 그 자동차 그 글로벌 전장 시장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장 시장이라는 거는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이런 그 그 기기와 관련된 어떤 그 부품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항목들이 자, 전자 제어 장치, 영어로 ECU라고 하는데요. 또 각종 모터류, 또 반도체, 센서 등을 만들고 있는 게 바로 보쉬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쉬의 그동안의 활약상을 잠깐 설명드리면, 자, 1978년도에
최초로 여러분들 ABS라고 알죠? ABS 자동차 그 시스템 중에 ABS라는 거를 처음 만들었고요. 1979년도에는 또 최초로 ECU라는 전자 제어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자, 1995년도에는 또 최초로 EPS라는 또 그 부품 시스템을 생산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이런 그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가장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특징이 뭐냐면 그 창립자의 의지에 따라서 현재 이 기업은 상장을 하지 않고요. 재단의 형태로 비상장 기업의 어떤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비상장 기업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종업원은 전 세계적으로 한 38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자, 전체 매출은 그 201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706억 유로 정도라고 합니다. 자, 보쉬가 만들었던 대표적인 부품들 잠깐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ABS라는 그 부품은요. 엔티-락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자동차가 급제동을 하게 되면 자동차가 이 바퀴가 감기는 현상이 생기는데 자, 이런 감기는 현상을 방지해주는 이런 특수 브레이크 장치가 바로 ABS라고 하고요. 지금 그 ABS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오토바이라든가 이럴 때 필수적인 어떤 특수 브레이크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BS를 장착하게 하면은 아무리 그 미끄러운路面이라 하더라도 방향이라든가 어떤 제어력을 잃지 않게끔 해주는 게 바로 ABS 그 브레이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그 ESP라는 거. 자, ESP라는 거는 Electronic Stability 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도로 위에서 어떤 치명적인 미끄럼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ESP 장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전자식 주행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아까 설명드린 ECU라는 Electronic Control Unit이라고 해서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합니다. 전자 제어 장치. 자동차의 두뇌라고도 하는데요. 1979년도에 보쉬가 처음 만들어서 세계 최초 개발을 해서 또 독일의 자동차 회사인 BMW라는 기업에 BMW 7에 처음 적용하면서부터 유명해진 그 제어 장치가 ECU라는 장치인데요. 자, ECU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도체도 필요하기 때문에 보쉬는 반도체도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CU의 핵심 기술인 반도체조차도 독일에서 자체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한 보쉬가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스마트 공장도 선도적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보쉬의 전 세계 ABS나 ESP 공장에 그 센서를 부착해서 모든 생산 현황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스마트 공장의 특징이 뭡니까? 그 부품이나 그 기계 장치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서로 이제 그 주파수로 정보를 교환하게 되고 그 교환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취합을 해서 그 생산 현황을 즉시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런 스마트 공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보쉬는 이 ABS나 ESP 공장에 벌써 이러한 그 시스템을 그 가동을 했고요. 이걸 가동한 결과 생산성이 25% 정도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자,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프로젝트 그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1단계는 뭐냐면 일단 그 공장에 IoT를 적용하는 걸 첫 번째 프로젝트로 하고요. 2단계 프로젝트는 그걸 통해서 생산 과정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자, 3단계가 뭐냐면 그 글로벌 모든 공장들을 연결을 시켜서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공장에 부품이 모자르면 B라는 공장에서 그걸 조달해 준다든가 B라는 공장에서 대신 제조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든 공장을 연결을 해서 그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을 하나의 공장으로 그 가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의 스마트 공장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쉬의 대표적인 그 공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의 그 홈버그 공장이라고 해서 자, 이 공장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조립 라인이 그 굉장히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한 라인에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데 현재 200개 정도의 유압 밸브를 조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그 주방 가구 회사처럼 한 라인에서 동시에 여러 개의 제품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그 공구 캐리어에다가 RFI 칩을 통해 가지고 그 준비된 제품을 어떻게 조립할 건지를 미리 인식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서도 대표적인 게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 잘 적용된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쉬가 또 추구하고 있는 그 산업혁명 4.0 스마트 공장의 주제가 뭐냐면 그 커넥티드 파킹이라고 해서요. 자, 그 운전자가 차를 주차장까지 가면 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주는 자, 이런 기능까지 구현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쉬는 자체 공장, 스마트 공장 내에서 그 여러 가지 그 사물 인터넷으로 얻은 정보를 그 분석하는 빅데이터 기술을 그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술을 본인의 제조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고객들,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어떤 그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해서 제품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는 그래서 고객 서비스 또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까지 진출하고 싶은 건데요. 그 대표적인 그 항목이 바로 이 커넥티드 파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넥티드 파킹의 특징이 뭐냐면 자, 운전자가 주차장까지 가면 자동차가 알아서 주차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 발렛 주차 방식은 주차장의 CCTV를 통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해당되는 위치를 가는 거고요. 두 번째 커뮤니티 기반의 주차는 뭐냐면 주변의 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 부품과 차 부품 안에 또 센서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동차 부품 그 자동차 안에는 보쉬의 부품이 들어갔을 테니까 보쉬 부품마다 센서를 넣어놓으면 그 자동차들이 어디 있는지를 서로 연동을 시켜서 파악을 해서 결국은 그 주변에 어디쯤에 공간이 비는지를 알 수 있게끔 하고 그래서 자동 주차를 할 수 있게끔 구현시키는 게 바로 보쉬가 추구하는 이런 커넥티드 파킹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커넥티드 주행도 보쉬가 추구하는 이 새로운 인더스트리 4.0 그 방향 중에 하나인데요. 2020년도까지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합니다. 자, 그래서 고속도로니까 일단은 그 큰 그 변동 없이 쭉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자, 자동차랑 스마트폰이 연동이 되고요. 저 자동차와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언제든지 응급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능이 바로 커넥티드 주행 기능인데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서 또 거기서 얻어진 빅데이터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그 자동차 부품뿐만 아니라 부품을 이용한 주행이라든가 파킹과 같은 이런 분야에 진출하고 싶은 게 바로 보쉬의 현재 그 인더스트리 4.0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쉬는 그 IoT 서비스를 그 본인들의 그 노하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가 일단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브레이크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 보쉬의 그 브레이크 시스템에다가 센서를 장착을 해서요. 자, 브레이크 패드 상태를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정보를 물류 기업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화물 트럭이라든가 이런 데다 제공을 해주면 언제 수리가 필요하고 현재 자동차는 문제점이 있다 없다라는 거를 미리 적응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ECU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엑셀을 밟는 정도를 감지를 해서요. 연료 분사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또 연비를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지를 그 데이터 분석을 해주는 게 바로 요 데이터 분석입니다. 그래서 ECU 데이터 분석이나 브레이크 분석을 물류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거기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부가치를 받겠다는 게 바로 보쉬의 이런 사물 인터넷 서비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독일의 대표적인 기업인 지멘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멘스의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이 가장 대표적인 산업혁명 4.0을 잘 구현한 공장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화면에 보시는 공장이 바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입니다. 잘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다 자동화가 되어 있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25년 동안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킨 이후에 인원은 그대로인데 생산량은 7.5배가 증가한 것이 바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인데요. 자, 그럼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 및 지멘스의 이러한 산업혁명 4.0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잘 구현시키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멘스라는 기업부터 잠깐 설명드리면요. 당연히 독일 기업이겠죠. 자, 1847년도에 만들어진 세계적인 전기전자기기 제조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대표적인 제품이 발전 설비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세탁기도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경쟁 기업이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그래서 미국에는 GE가 있다면 독일에는 지멘스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의 동일한 분야에서 GE랑 지멘스는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미국 편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GE랑 지멘스는 제품 면에서도 경쟁을 합니다만, 지금 설명드린 인더스트리 4.0 분야에서도 선두적인 역할을 하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멘스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의 가장 강력한 유럽의 라이벌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지멘스의 창업자는 베르너 폰 지멘스라고 해서 말 그대로 이제 발명가입니다. 주로 그래서 GE도 에디슨이 창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이런 기업들 앞에 보쉬랑 마찬가지로 대부분 발명가 출신들이 만든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멘스는 주된 고객이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B2B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인더스트리 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쪽하고 에너지 쪽하고 헬스케어 쪽, 이쪽 분야에 GE랑 같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지멘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지멘스가 스마트 공장을 구현시킨 게 바로 독일의 암베르크 공장인데요. 자, 암베르크의 탁월한 성과를 잠깐 살펴보면요. 자, 암베르크는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독일 남부에 있는 조그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인구 4만에서 5만 명밖에 안 되는 조그만 지역이 바로 암베르크인데요. 자, 이 지멘스가 1989년도에 여기에 이제 공장을 처음 만든 겁니다. 이 당시는 3차 산업혁명 전성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3차 산업혁명 기술로 만들어진 공장인 것이죠. 자, 그때 이제 주된 제품이 이제 기계라든가 컴퓨터를 만드는 공장으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 종업원이 한 10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25년이 지난 시점에 가서 보니 또 1000명의 종업원은 거의 비슷한데, 그 당시는 25년 전은 3차 산업혁명 기술로 만들어진 공장이고, 25년 후의 공장은 4차 산업혁명을 적용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가 적용된 공장이다 보니까 근무 인원은 그대로인데 근무 시간은 일주일에 일단 35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생산성은 아까 보신 것처럼 7.5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000명인데 생산성이 7.5배가 증가했다는 건 25년 전에 7,50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 1000명이 계속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만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요. 불량률도 줄여가지고요. 100만 개당 결함 빈도를 25년 전에는 550개였는데 지금은 12개로 불량률도 엄청 줄인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하루 데이터 처리 건수도 과거에는 5,000건인데 지금은 5천만 건이라고 하니까 엄청난 어떤 양적인 상승도 있습니다만 분량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인원은 그대로다. 이게 바로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갔을 때 큰 특징을 나타내는 바로 현상들이 이 지멘스의
암베르크 공장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공장 내부를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없고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는 공장이 암베르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암베르크 공장은 현재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갖는 그런 공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자동화율이 75%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작업의 75%를 기계나 컴퓨터가 독립적으로 담당을 하고요. 나머지 25%는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직접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불량으로 판명된 어떤 제품 테스트를 하거나 중요한 의사결정, 자, 이런 것들을 사람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암베르크 공장이 그 미래의 어떤 공장이라고 봤을 때 앞으로 우리가 이런 공장에서 어떤 업무가 필요한지를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 공장에 가보시면 재료를 이동하는 원재료를 이동시키는 일을 맡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단순한 일을 하는 인원은 없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불량의 어떤 원인을 분석하거나,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자, 이런 업무가 중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베르크 공장은 앞에서 설명드린 노빌리아나 보쉬랑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이라든가 설비에다가 전자태그라든가 바코드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커넥터, 칩, 플라스틱 케이스에다가 바코드를 모두 부착을 하고요. 모든 부품 하나하나가 이제 식별이 되는 것이죠. 개인적인 넘버를 부여해서 식별을 다 한 후에 어떤 특정 부품이 필요하면 지하 창고에 있는 그 부품들을 승강기를 통해서 생산실로 가져온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사람 손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생산 라인 컨베이어 벨트 위에다가 해당되는 부품을 놓으면 로봇이 이 부품을 식별을 하고 기판에 고정을 시킨 후에 원하는 어떤 제어 유닛을 만들어서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전혀 사람의 손길이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부품을 가져오는 것부터 생산 라인에 올려놓고 해당되는 작업을 준비해서 세팅시키는 것까지 모든 작업을 컴퓨터, 그죠?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근데 기계가 스스로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부품이 어디 있으며 이 부품이 맞는지 서로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전자태그나 바코드인데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고요. 이걸 이제 분석하는 기능이 바로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멘스가 노리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맞춤형 생산입니다. 맞춤형 생산은 대량 생산의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예요? 굉장히 낮은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원가로도 맞춤형 상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보시면 되는데요. 자, 고객으로부터 주문이 들어오면 즉시 생산 라인에 그걸 반영해서 생산 순서라든가 부품을 자동적으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목표는 주문을 받은 후에 24시간 이내에 출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또 고객이 갑자기 설계를 변경한다 그러면 그때 빨리빨리 맞춰서 다양한 제품을 변형을 시켜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맞춤형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맞춤형 생산의 기존의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건데요. 그 비용이 대량 생산과 동일한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맞춤형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 추구하는 스마트 공장이고, 스마트 공장이 구현시킬 때 등장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맞춤형 생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맞춤형 생산을 가능하게 만든 게 바로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물 인터넷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 과정 후반부에 가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지멘스 공장 같은 경우는 공장 내에 수만 개의 센서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수만 개의 센서는 하루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루에 5천만 건의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산 효율을 최대할 것인지를 1000분의 1초 단위로 적용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부품이 먼저 필요하고 어떤 작업을 먼저 할 것인지를 모두 결정하는 게 바로 이런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그 가정 집안에 사물 인터넷을 다 그 설치를 해서 우리 전체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걸 계속 감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 시간도 절감하고 분량도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정보만 수집했다고, 하루에 5천만 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하는 기술이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장의 가동률, 그다음에 분량률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서 기계가 언제 가동하고 언제 작동을 멈추게 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또 에너지 소비율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자, 그런 최적 공정이 무엇인지도 그 측정을 해서 그 의사결정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 분석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러한 부분도 초단위로 그 측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멘스의 이 스마트 공장인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그 생산성을 높이는, 자,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독일 전체와 관련된 또 독일의 대표적인 인더스트리 4.0을 적용한 기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의 가장 큰 취지는, 그쵸? 그래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고 독일 전체 공장을 하나로 연계해서 전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는 어떤 그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잘 구현시킨, 뭐 독일의 대부분 기업이 그렇겠습니다만, 대표적인 기업이 일단 노빌리아라는 부엌 제조 기업, 부엌 그 제품 회사고요. 두 번째가 보쉬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보쉬는 본인들의 어떤 공장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자동차 부품 고객들한테 또 그 빅데이터 분석 그 서비스를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가 세계 최대 생산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지멘스의 이 암베르크 공장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년 동안에 엄청난, 25년 전은 3차 산업혁명 공장인데 25년 후에는 4차 산업혁명이 적용된 공장이다 보니까, 그럼 과연 우리가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갔을 때 우리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는 어떤 업무가 될 것인지를 미리 선험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암베르크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난 차시랑 이번 차시 합쳐서 독일과 관련된 그 산업혁명 정책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구현시키는 대표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